2005년 11월 19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까운 한 목숨이 쓰러졌다. 22층 아득한 높이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다. 현장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는 기어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는 놀랍게도 중학교 3학년생이었다. 앞장서서 청소하기를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려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다.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이렇게 삶을 마감할 줄은 몰랐다. 미술하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미술 교육이나 사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전혀 교육을 받지 않고도 그 정도 그리면 잘한 걸 알 수 있죠. 학생은 화가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돈이 많이 든다는 예고 진학은 쉽지 않았다. 학생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한 뒤 누나와 단둘이 살아왔다. 가끔 찾아와서 집안일을 해주던 어머니는 예고 뒷바라지는 언감생심이라며 펄쩍 뛰었다. 10월 26일은 예고 지원을 마감하는 날이었다. 그 무렵 학생은 자신의 꿈이 좌절됐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워했다. 가난이 유산이고 형벌인 세상. 학생이 결심한 것은 스스로 그 유산을 벗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16해의 인생이 져버렸다. 서울의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초고층 아파트. 그 그늘 아래 납작 엎드린 동네가 있다. 주변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외딴 섬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띠는 포이동 266번지. 1981년 강제 이주시켜진 이래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고철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포이동 266번지는 현재 주민등록상 유령 마을. 400여 주민이 모두 토지 불법 점유자로 되어 있다. 우리야 이제 열심히 살았어도 이렇게 사니까 자식들한테는 이런 저거를 안 물려줘야 되는데 이들은 나가는 지금 토지 변상금 해가지고 돈 많이 밀렸어요. 지금 벌금 안 내는 거 그거만 해도 지금 자식들한테 물려줄 형편인데 이게 저거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부부간에 자살했잖아. 이곳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고물상이자 빚더미다. 1981년에 정부는 도시 농마주의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고 1990년에 지자체는 이들이 불법 점유자라며 토지 변상금이란 세금을 물렸다. 세금의 이자까지 붙어 가구당 빚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갚을 길은 요원하고 그 빚은 아이들에게까지 상속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거 다 먹잖아. 포이동 266번지에서 태어난 지윤이 남매. 판잣집에서 나고 자란 이 아이들에게 가난이란 어떤 것인가. 다 불편해요. 막 뭐지? 애들이랑 놀면요. 저희 집 아는 애들도 있는데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맨날 집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하고 뭐지? 그러니까 사는 게 아예 전체 다 불편한 건 아닌데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언제 집이 부서질지 모르는 그 무서운 그런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불편한 것 같아요. 고물 수집을 하는 아버지가 일을 하는 동안 지윤이는 동생까지 돌봐야 한다. 2년 전 지윤이의 엄마는 이 포이동이 지긋지긋하다며 집을 나갔다. 저희 집이 가난하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언젠간 올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는. 지윤인 중학교 1학년, 동생 동규는 초등학교 5학년. 학교가 끝나도 달리 갈 데가 없고 집에는 학교 숙제를 돌봐줄 엄마도 없다.
동네 고물상에서 가져온 중고 장난감들이 장난감은 동규의 유일한 바꾸는 게 친구다. 아니라요. 조립도예요. 근데 딱 시험을 보고 나서 애들이 딱 보면 학원 안 다니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저는요 우리 반에서요 제가 그 실력 수학 실력만요 한 2, 3학년 실력이에요. 지금 몇 학년인데? 5학년이요. 근데 2, 3학년 시대에 거 어떻게 알아? 네 제가 보고 느껴요. 교육열이 전국 최고라는 강남 학군의 학교를 다니지만 남매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다. 과외는 고사하고 학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근데 학원을 못 다니는 게 정말 슬픈데요. 가난하니까 못 다니는 걸 이해하고 이제 저 혼자서라도 집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면 학교 말을 잘 들어야죠. 교실 안에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 그 차이를 좁힐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버지의 생각을 물어봤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뭐가 있어야 학원을 보내고 이 혼자 벌어서 뭐 애들 그 먹이고 뭐 내고 하기가 그것도 겨우 그렇게 나가는 거지 뭐 여기서 무슨 뭐 저 다른 사람들 같이 뭐 3군데 4군데 학원 보내서는 그렇게 못해요. 보내려면은 둘이 보도록 시한찮는데 혼자서 이거 뭐 애들 그 하는 게 그 힘들지. 세월은 아무리 일을 해도 빚만 늘어가는 이상한 현실이 가뜩이나 좁은 아이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이상하게 뭐라고 했는데? 50년 전 전쟁 직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청계천변의 판자촌, 일명 벌집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올해 80살의 추수정 노인은 30대 나이에 혼자 되어 지금껏 살아왔다.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에 쫓겨다니다가 이곳에 들어온 지 13년. 결혼을 못한 아들, 딸과 함께였다. 5년 전 아들은 한 여자를 만나 아이를 얻었다. 그러나 여자는 한 달도 안 돼 아들을 떠났고 그 얼마 뒤 아들 역시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 처음 아이를 맡았을 때는 온갖 잡일을 해가며 우유값이라도 벌었지만 얼마 전부터 노환이 깊어져 이제는 본인의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들다. 글쎄 한 3년 전까지도 별로 심한 들었는데 한 3년 후로부터는 내가 몸이 성치 않고 그런 게 그냥 힘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손알레 그냥 자꾸 떨어싸요. 한 3개월 됐나요? 이렇게 떨어싼 게 이놈 손까지도 또 뭐 쥐면 또 이 손까지도 이렇게 약간 떨고 그러네요. 만성관절염에 1년 전엔 폐렴까지 앓았던 노인은 하루하루를 사실상 약으로 연명해가고 있다. 그런 노인에게 가파른 계단 위의 벌집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한다. 하루 종일 볕이 들지 않는 집안에 있다가 그나마 바깥 공기라도 마실 수 있는 건 손녀딸 은정이 덕분이다. 비좁은 골목을 나오면 바깥쪽은 청계천 공구상가, 은정이의 유일한 놀이터다. 찻소리 요란하고 철물점 가득한 인도 위에서 은정이는 나름의 놀이법을 터득했다. 도리가 너무 어지럽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지만 은정이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 근데 나무 그 사과나무 여기 사과나무 왜 안 사과가 왜 안 열리냐? 나무잎을 다 떨어져.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침없는 행동.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이곳 환경이 아이를 그렇게 길들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도 극빈층 가정, 그중에서도 가정 해체로 인해 혼란을 겪은 아이들은 정서적 불안 증세가 두드러진다. 엄마 먹어. 너도 한번 먹어야. 마찬가지로 아래층 벌집에 사는 은정의 고모. 은정이는 고모를 엄마라고 부른다. 밥잘 먹어야 건강하게. 하지만 그녀 역시 은정이의 보호자가 되기는 어려운 처지다. 몸이 너무나 허약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고 2년 전엔 췌장 수술까지 받았다. 때문에 은정이 할머니와 고모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엄마 어린이들도 깻잎 먹어야 튼튼해져요. 그럼 이거 먹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생활비가 70만 원가량. 그리고 복지사의 도움으로 약간의 후원금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족 중에 2사람이 만성질환자. 하루하루가 위태롭기만 하다. 주변의 유치원은커녕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설조차 없다. 노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아득하다. 키우고 싶으세요? 그냥 키우는 대로 키워야지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할 수 없죠 뭐. 유치원 보내고 이제 학교 갈 때 되면 학교 보내고 내가 나이만 해서 오래 살게 생겼어요. 어떨 때는 수험도 내가 쉬었나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살 때도 있어요. 내가 살았나 숨을 쉬고 있나 그럴 때도 있어요. 한참 이제 몸이 괴로울 때는. 호랑이, 곰, 여우. 상황이 이런데도 은정이는 호기심과 학습 능력이 남다르다. 고모가 틈틈이 가르쳐준 것만으로 벌써 한글을 다 깨우쳤다. 보통의 가정 같으면 부모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 됐을 아이. 노인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이의 미래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은지가 뭐 됐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학교 잘 나와서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좀 공부 잘한 덕이로 무슨 무엇이라도 좀 붙잡고 살아면 좋죠. 직업이라도. 곰이 나타났다. 극심한 생활고와 해체된 가정. 그 소용돌이 속에 놓인 아이들이 과연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일지는 나무 가지를 끌어당겼어.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거쳐가는 곳이다. 해마다 전국의 아동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9천여 명. IMF 외환위기 이래 그 수치는 변함이 없다. 지금 무슨 놀이 하고 있어? 엄마 놀이,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누가 아빠야? 내가요. 아빠가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카레. 카레?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데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줄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가정 해체 역시 비례해서 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고아원이란 말이 사라졌다. 대신 생겨난 말이 아동복지센터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라면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하기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며 필수다. 서울에 몇 군데 남지 않았다는 달동네. 인근 아파트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판잣집이 그들의 삶을 짐작해 한다. 무료 급식을 하는 봉사자를 따라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 무료 급식 봉사자가 매일 방문하는 집인데도 아이들은 취재팀을 몹시 경계하며 쉬 문을 열지 않는다. 문 좀 열어봐요. 방송국에서 나오는데. 아저씨다. 도시락 아저씨. 응. 봉사자의 말로는 아이들 아버지의 문단속 교육이 철저하다고 한다.
아저씨랑 도시락 아저씨. 아저씨가 뭐 물어보려고 야. 한참 만에야 문이 열리고 지아와 상준이 남매가 얼굴을 내민다. 하지만 아이들 표정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빛이 역력하다. 다들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 회사 가셨어요?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병원에 있어요. 어? 우리 할머니 병원에 있어요. 할머니 병원에 계세요? 엄마는? 엄마는 없는 거예요. 어? 없어요. 엄마는 안 계셔? 아이들은 마치 고삐에서 풀려난 듯 신이 났다. 아빠가 엄하게 단속하지만 않으면 한창 골목을 뛰어다닐 나이다. 취재팀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우선 집안 방문을 허락받았다.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한 집안. 이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아이들은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이다. 난 그림 잘 그리는데. 열어줬어 안 열어줬어? 안 열어줬어요. 이렇게 놀았어? 네. 와, 집 잘 봤네. 가자, 들어가자. 아빠 왔지요. 아버지는 구청에서 주는 취로 사업을 다닌다. 퇴근 시간이 늦은 편은 아니지만 집안일이 서툴러 저녁 준비도 대충이다. 아, 애들은 라면을 좋아하니까 애들 라면 주고 나는 이제 국물에다 밥 좀 말아 먹고. 맞아. 아침은 미숫가루, 점심은 무료 급식, 저녁은 라면. 아내와 이혼한 뒤 아이들 할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았는데 한 달 전쯤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은 병원에 계시다. 깨끗이. 알아요. 저소득층에서는 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해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도 7%가 넘는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지아 남매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있잖아 할머니다 할머니. 병원에 있는 할머니와 전화 연결이 됐다. 빨리 닦고 오세요. 근데 언제 올 거예요? 누나부터 바꿔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절대적인 존재다.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상처를 할머니가 어루만져 줬기 때문이다. 엄마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부재는 더욱 두렵다. 세상을 겁내 아이들을 가두다시피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데도 없으니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는 달리 도리가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할머니의 연세도 이른이 가깝다.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힘이 붙일 나이다. 눈 오기 전에 나가야지. 응? 밥을 너무 못 잡숴. 그 죽은 잡어요?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노인 앞에서 아버지는 아이들 걱정이 앞선다. 인근엔 초등학생을 위한 공부방은 있어도 더 어린 아이들을 맡아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쌍둥이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쌍둥이를 반갑게 맞은 사람은 아이들 아버지다. 보통의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을 할 시간이지만 쌍둥이 아버지는 10개월째 일을 쉬고 있다. 아내와 이혼한 직후부터다. 실직을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다. 엄마가 없는 집안에 아이들 혼자 둘 수가 없어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사내 아이 둘. 위험한 장난을 칠 위험이 있는 데다 더 큰 이유는 1년 전에 있었던 화재 사고 때문이다.
그 뒤로 집안엔 소화기를 들여놓았고 집안에 아이들만 남겨놓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때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왔었는데 이미 거의 많이 타셨어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낸 사람이 끄다가 여기 처리 못하고 그냥 도망갔었거든요. 네. 도망갔었는데 그 후로 이제 그 주위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끄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방대원이 껐어요.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안심하고 집을 비울 수 있을까? 쌍둥이 아버지는 그게 언제쯤일지 자신할 수가 없다. 궁색한 집안 형편을 보면 온통 위험 요소들 뿐이기 때문이다. 글쎄 바람이 있다면은 일단은 제 바람이 쟤들 봐줄 사람이 있어야지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제가 좀 활동 좀 하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그래도 다행이라면 아버지가 집에 있어 아이들 숙제나마 봐줄 수 있다는 것 정도. 하지만 중학교 중퇴 학력이 전부인 아버지로서는 그마저도 점점 힘에 부치는 걸 느낀다.